EPL 13라운드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영국 모든 매체에서 3대1 정도의 스코어를 만들며 맨시티가 손쉽게 우승할 거라는 전망을 뒤집은 것입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본 13라운드 토트넘 대 맨시티전에서 가장 눈에 띈 장면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를 관심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는 2019년 8월 8일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맨시티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몸담고 있던 지로나가 18-19 시즌에 라리가에서 강등당하면서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자 시티풋볼 그룹의 큰 형님인 맨시티가 지원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로나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은 포로를 1200만 유로의 가격으로 구매해 지로나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하지만 맨시티 이적 오피셜이 발표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포로는 레알 바야돌리드로 임대되었습니다. 포로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던 맨시티 소속이었지만 과르디올라는 포로라는 선수를 몰랐으며 포로도 맨시티 구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대로 간 바야돌리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2022년 5월 포로는 스포르팅으로 완전히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토트넘으로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다음 해 1월 이적 시장 종료 10분 전에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드로 포로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포로는 맨시티로의 이적에 나름 큰 꿈을 안고 이적했지만 정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맨시티 선수였고 마침내 토트넘 선수로 맨시티 구장을 밟은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포로는 과르디올라와 스치듯 인사를 나눴습니다. 3대3 무승부에서 정신이 없는 과르디올라였고 둘은 어떤 대화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설령 포로가 맨시티에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들 알 길 없는 과르디올라였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눈여겨본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호주 국대 감독을 하다가 셀틱 감독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했을 때 토트넘 구장에 남아있던 선수들은 대부분이 콘테에게서 버림받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토트넘의 히어로 케인마저 가버립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되어 10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3경기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언론은 포스텍과 토트넘을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토트넘은 케인 구단이었어. 섬나라 호주인이 생각하는 그런 EPL이 아니야. 스코틀랜드 셀틱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지. 토트넘은 역시 스퍼시에 이제 낭만 축구 따위는 개나 줘버려. 부상자로 변명을 하자는 거야? 독일에서 케인이 몇 골을 넣은 줄 알아? 쓸 카드가 없으니 땅에 버린 카드를 주워와서 쓰냐? 무리뉴, 콘테가 바보는 아니었어. 이런 비난 속에 치러진 맨시티전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포스텍 감독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 책임으로 감독은 구단을 나가면 되지만 남아있는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주장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지칠 줄 모르고 뛰었습니다. 케인이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은 구장 전체를 뛰어다니며 버려진 공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좋은 말로는 어시스트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년 가장이 여기저기서 먹을 걸 가져와서 동생들을 걷어먹이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경기에서 1골 1어시 1자책골을 기록했습니다. 가레스 베일과 웨인 루니가 달성했다는 EPL에서 5명만이 달성했다는 그 이상한 기록도 달성한 것입니다. 공격수가 수비와 일렬로 서 있다가 날아온 공이 발에 맞은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맨시티를 상대로 그것도 원장에서 3대3 동점을 이루고 손흥민은 모든 성과를 동생 셉세비로 돌렸습니다. 아약스와의 챔스 4강 2차전에서 모우라처럼 눈이 살짝 맞간 셉세비가 자신보다 더 측은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을 동생들에게 돌리며 손흥민은 쓸쓸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년가장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 존스는 게임에서 한 골도 못 넣고 화만 잔뜩 내는 옆집 혼란 형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로얄과 힐은 또 자기 밥그릇이 크다며 SNS에 글을 올립니다. 흥이 철철 넘치던 동생 비수만은 의기소침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한 골 넣은 로셀소는 소년가장이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귀를 막고 혀를 낼름 내밀며 그동안의 아픔을 조롱해봅니다. 셉세비가 넣은 골에 히샬리송이 또 엎혀갑니다.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사르는 형들 잘했다며 응원을 보냅니다. 세 번째는 첫 골 어시 막판 헤딩슛으로 MOM을 먹은 셉세비입니다. 우물쭈물 고구마 답답이 셉세비가 어쩐 일인지 손흥민에게 택배 크로스도 올려줬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셉세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들 정도였습니다. 골을 넣고 두 손으로 눈옆을 가린 경주마 스타일임을 자랑하던 셉세비가 이번에는 손흥민에게 바지를 사달라고 불만을 터뜨리는지 계속 손으로 바지를 털었습니다. 분위기로는 13라운드 토트넘 대 맨시티의 왕은 셉세비였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패스에서 단독 찬스가 났는데 지켜보던 주심이 휘슬을 불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머리 푼 혼란의 얼굴이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세모눈을 심판을 향해 달려들고 획 돌아서서 욕까지 날립니다. 이 욕으로 FA로부터 맨체스터 시티가 기소가 됩니다. 혼란의 혼란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영국 매체는 순식간에 혼란의 밈으로 도배가 됩니다. 마치 혼란이 해트트릭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영국 매체에서 다루는 건 혼란과 심판 판정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토트넘의 멋진 어시와 동점골을 넣은 셉세비는 시간이 갈수록 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에서 본 축구입니다. 경기 후 훌륭한 멘트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소상히 남겼으니 저는 이런 영상으로나마 그날의 분위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